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선택형 교육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1에서 고2 넘어갈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하고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과목을 선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나의 생기부와 내가 선택한 그 선택 과목의 교육과정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볼까 해. 그래서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먼저 이거부터 보자. 이 서울대에서 이제 발표한 가이드북이야. 여기 보면 여러 내용들이 있어. 뭐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등등 모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야. 이수한 교과목의 성취 수준은 물론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도 평가 요소로 반영한다. 즉, 학생이 어떤 교과를 선택했는지도 평가 대상에 집어넣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과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내가 어떤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선택한 과목의 세부적인 내용, 이런 거 다 평가한다는 거야. 즉, 내가 뭘 선택했는지를 평가한다는 거고. 자, 이제 넘어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단 뭔지 한번 알아보자. 다 알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전공 적합성을 본다. 전공 적합성. 이 학생이 정말 우리 과에 들어갔을 때 우리 과에서 배워야 되는 부분을 잘 배울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전공 역량, 전공 역량, 이것과 관련된 고등학교 교과의 성취도를 파악한다. 즉, 내가 진학하려고 하는 그 과와 관련된 교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교과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교과 성적 세특을 통해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공 관심도 및 학습 경험을 보면, 이제 전공 관련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얼마나 충실하게 참여했는가, 이거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공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과에 어떻게 참여했는가, 이 교과는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교과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맞게 잘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단 말이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나는 이 과목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수학과가 이제 내 진로야. 그럼 수학 관련된 걸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은 이 수학을 안 들어. 근데 나는 듣네. 듣는 사람이 적으니까 등급이 안 나오거나 적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수치화되어 있는 교과 성적을 어떻게 정성평가하냐. 단순히 대학에서는 숫자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잖아. 어떻게 그러냐? 자, 여기 보면 좋은 성취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진로와 관련되거나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하는 주도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대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학도 알아. 이 과목을 들을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성적이 안 나올까 피하겠지. 하지만 어떤 학생은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내 꿈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그 과목을 과감하게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그래서 등급이 나왔을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그걸 다 종합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지. 단순히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을 몇 명이 들었고 표준 편차와 평균은 이런데 그 학생은 그 원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예를 들면 60점인데 1등급일 수도 있고 95점인데 4등급일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95점인데 4등급이면 일단 인원이 너무 적었겠지. 그래서 하나만 틀려도 등급이 확 내려갔겠지. 근데 평균은 한 90점이야. 야, 평균은 90점인데 95점을 받았다? 일단 평균이 90점이라는 소리는 모두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이라는 소리야. 그 안에서 이제 5점이 높아버린 거야. 근데 4등급이야. 그랬을 때 4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열정을 보겠다라는 게 바로 주도적인 태도를 보겠다라는 게 대학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가 없고, 자, 여기 보면 A 학생과 B 학생이 있어. A 학생은 2.89, B 학생은 2.63 등급이네. 그러면
이 B 학생이 더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2.6인데 얘는 거의 2.9잖아. 2점 후반, 2점 중반. 얘가 좋은 데 가겠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뭐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과를 쓴 거야. 자, 그랬을 때 주요 관련 과목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수학 1등급, 과학 4등급, 과학 1등급 이렇게 돼 있네. 물리화학 1등급, 4등급. 그 다음에 수학 1등급. 근데 여기 학생 보면 수학은 3등급, 그리고 화학 4등급, 과학 3등급. 전체적인 등급은 얘가 좋지만 주요 관련 교과, 즉 내가 전공하는, 내가 지원하는 그 과와 관련된 그 교과 과목을 보면 얘가 우수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원하는 학과가 자연계열 학과라면 다르게 평가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단순히 등급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원점수, 즉 등급이 낮더라도 원점수, 과목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걸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거야. 서울대에서.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다 비슷해. 사실 대학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냐 다 비슷하거든. 내가 다음 영상에서는 뭘 이제 소개를 할 거냐면 실제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그걸 내가 실제로 보여줄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원자 A 얘 얘기하잖아. 얘 과학 4등급이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 4등급 야 4등급이니까 잘 못했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주도적인 학습제도로 다수의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 아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4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원점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들을 통해서 성취 수준을 확인한다. 여기 보면 자, 과목 평균이 85점이야. 야, 과목 평균이 85점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 엄청나게 엘리트만 거기 모여든 거야. 자, 그 중에서 이제 90점을 맞았어. 잘한 거야. 근데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90점 위에도 점수가 있었겠지. 그래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거야. 그리고 수강자 수도 60명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 60명 가운데서 90점을 맞았다. 평균 85점인데. 그 표준 편차도 8점밖에 안 돼. 즉,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소리야. 자, 이걸 통해서 비록 4등급이지만 이 학생은 이 물리2라는 과목, 물리2 잘 선택 안 하잖아. 이 물리2라는 과목을 정말 좋아하고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선택을 했고 열심히 잘 했구나. 비록 등급은 4등급일지라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단순히 뭐 등급이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정말 그 선택 과목이 내 진로와 연관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거 되잖아.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이 전공 적합성이지. 자, 그거 뒤에 다시 나오고 학업 역량을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네모에 보이면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내가 수학으로 가려면 그 수학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를 했는가. 몇 등급 맞았냐가 아니야. 얼마나 많은 교과를 들었냐는 거야. 선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수학으로 가려고 하는데 수학 관련된 과목을 별로 듣지 못했어. 그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야. 학업 역량에서.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해서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를 들면 나는 이 과목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 개설이 안 돼. 그러면 포기하려는 거야. 아니라는 거지. 우리 학교에 과목이 없더라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대표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있지. 그래서 남들은 다 학교에 개설된 것만 듣는데 나는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면 학교에 없더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서 들었는가. 그 노력을 본다는 거야. 그리고 희망 전공과 관련된 과목과 다른 과목과의 성적 차이는 어느 정도? 아까 얘기했지. 자, A보다 B가 더 2.93으로 높았지, 평점이. 그런데 관련 교과만 보니까 A가 더 좋았단 말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잘 알아두라.
너희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아, 대학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그거에 맞게 우리가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대학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야. 대학이 평가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줘야 돼. 대학이 가고 싶다면 어쩔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자, 보면 여기도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얼마나 선택해서 들었냐,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스스로 선택해서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된다, 양을 얘기하거든요. 양. 그래서 비록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정말 수학을 이루기 위해서 수학과 관련된 과목을 열심히 막 다 들은 거야. 그러면 좋게 평가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의 결과,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떡하죠? 이 고민 많을 거야.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자, 내신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학교에 개설된 교과 중에 내 의지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고 이수자가 적은 교과를 선택하면 그만큼 그 학생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대학에서 고려해서 평가한다라는 거야.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진짜야. 아닐 것 같지만, 그치?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선택할 때 너희들이 가장 고려를 했으면 하는 거는 너희들의 진로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과목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기를 바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교과는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뒤에서 소개를 해줄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선택형 교육과정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여기서 일단 이 2015 교육과정은 총 이렇게 구조화시킬 수가 있어.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어. 이 보통 교과는 보통 인문계라고 많이 들었지. 인문계 고등학교 가면 듣는 과목이 보통 교과. 전문 교과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하지. 지금은 옛날에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양분돼 있었다고. 그래서 인문계는 여기만 듣고 전문계, 즉 실업계는 여기만 들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나로 합친다라는 거야. 교과라는 이름 하에. 자, 그래서 보통 교과 밑에는 공통 과목. 너네들 고등학교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모두가 듣는 거 있잖아. 1학년 때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있지. 그런 건 공통 과목이라고 하고, 너희들이 고2, 고3 올라갈 때 과목을 선택하지. 그 선택 과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일반 선택이 있어.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야. 그리고 진로 선택은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여기 있어. 그래서 보통 수능에 이게 나오니까 이걸 많이 선택을 했지.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달라졌지. 선택 교육과정이 달라졌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지금 이게 하나로 합쳐졌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다니는 학생이 여기 실업계 고등학교에 열리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를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도 내 진로와 관련된 그런 과목이 있다면 선택해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 거야. 꼭 알아둬야겠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일단 이게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어. 나중에 담임쌤이랑 이제 상담할 때 잘 설명을 해주실 거야. 자, 보면 일반 선택.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여기 공통 과목 돼 있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사, 통과. 요거는 공통 과목이야. 무조건 다 들어야 돼. 이거 선택할 게 없어.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선택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일반 선택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국어는 사실 이 헌법과 전문과 독서는 그 문학과 독서라고 하지? 이거는 이제 문학이랑 독서인가? 어쨌든 이 4개 중에 2개는 수능에 고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화작이랑 언어와 매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언어와 매체와 헌법과 전문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학도 이제 일반 선택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배울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원하는 과에 이제 뭐가 필요한지를 선택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겠지. 영어도 마찬가지. 여기 사회도 마찬가지지. 사회 여기 8과목이지. 8과목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과목이네. 이 아홉 과목 중에 정말 내 진로와 관련된 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과학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진로 선택이야. 보통은 여기 선택 안 했다고. 왜냐면 수능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냐를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여기도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국어과를 가려고 해. 그러면 국어와 관련된 과목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있잖아. 그럼 이걸 선택해서 듣는 거야. 수학, 영어, 사탐, 과학 등등등. 이게 바로 진로 선택이라는 거야. 수능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진로와 관련돼 있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겠지. 자, 그 다음에 생활교양.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건 다 선택하는 거잖아. 여기 지금 일반 선택이지. 일반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교양에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 등등이 있잖아. 이거 그동안 학교에서 안 배웠어. 근데 이제 선택할 수 있다고. 학생이 원하면 학교는 이 수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사가 되고 싶어. 교육학 들어야겠지. 철학, 심리학 다 관련되겠지. 기존엔 들을 수 없었지만 내가 꿈이 무엇이라면 그 꿈을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야. 혹은 관련되는 과목이 여기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선택을 대학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여기도 보면 이제 여러 진로 선택 과목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됐다면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는 게 이제 전문교과야. 전문교과. 즉 다시 얘기하면 그 실업계 쪽에서 이제 개설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뭐 영화기술, 연기, 뭐 되게 고등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 근데 실제로 실업계에서는 이런 게 열려. 근데 만약에 정말 우리가 꿈이 뭐 이런 거 영화, 연기 이쪽이라면 이런 걸 들으면 당연히 좋겠지. 시나리오 이런 거 합쳐서 연극 제작 실습 등등등. 그래서 이런 전문 교과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엄청 많잖아.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만약 내가 진짜 무슨 어떤 운동가가 꿈이야. 그럼 이제 이런 국제 정치 등등 이런 것도 이제 그 진로와 관련되잖아. 그래서 나는 비록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지만 내가 정말 들어야 되는 과목, 내가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있어. 전학 안 가도 되는 거야. 들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가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이제 다르게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냥 맨날 수능에 나오는 것만 선택을 했어. 그랬더니 얘는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구나. 그걸 대학에서 보는데 어떤 학생은 좀 등급이 낮긴 한데 이 학생은 정말 진로가 뚜렷해. 그래서 그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막 여기저기서 찾아가면서 막 스스로 막 들은 거야. 이 학생을 정말 높게 평가한다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가 많다고. 뭐 로봇,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말 내 꿈이 이과 중에서도 좀 문이과 없어지긴 했지만 그 과학자가 꿈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이런 거를 알아두면 좋잖아. 그렇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꿈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꿈과 관련된 과목을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자, 뭐 일반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아까 전문교과 얘기했잖아. 근데 전문교과를 무조건 그냥 너무 맹신적으로 많이 들으면 난 대학 잘 갈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전문교과를 무조건 많이 듣는 것보다는 보통 교과, 즉 인문계 고등학교라면 그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는 과목을 얘기하는 거야. 그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정규 내 과목, 학교 안에 있는 과목에 더 충실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전문교과를 듣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들으면 좋다는 거지. 사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수 과목을 충분히 학습하고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선택을 해라. 전문 교과를 정말 이수하고 싶다면. 즉 전문 교과를 듣기 전에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보통 교과, 즉 인문계 고등학교 내의 과목들을 다 들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듣는다라는 거지. 막 어려운 과목 들으면 좋게 평가하겠지.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높게 평가되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위계가 이래. 뭐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위계가 있대. 그래서 이런 위계에 맞게 이제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 미적분을 이제 내가 배우고 싶어. 그랬을 때 요거 세 개는 이제 배우면 좋다라는 거지. 특히 수학과 수투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수학 안 배우는데 경제수학만 배웠다? 얘는 뭐지? 수학도 모르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 근데 실제로 성적 보니까 성적이 정말 안 좋네? 얘 그냥 대충 들었구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가 가려고 하는 과에서는 어떤 관련된 과목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모든 과를 내가 다 제시할 수는 없어. 이 대한민국 대학에 과가 몇 개일까? 셀 수도 없겠지. 그걸 내가 다 제시할 수는 없겠지. 대표적인 것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 자신의 꿈과 관련된 교과 관련 과목이 뭘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거나 담당 선생님께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계공학과를 보면 일단 당연히 이 자연계 쪽이니까 수학이 중요하겠지. 그래서 미적분, 적분, 기하가 중요하대. 그럼 이거를 들어야겠지. 여기 지원하는데 이걸 안 들었다? 그러면 얘는 정말 여기에 관련이 있는 걸까? 정말 이 기계공학과에 오려고 해서 온 건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물리학이 중요하다고 하네. 그래서 이걸 알고 이걸 고려해서 과목을 선택하자라는 거야. 생명공학과 마찬가지야. 수학이 중요하지. 여기는 이제 물리학 원투, 화학 원투가 중요해. 근데 이거 기존의 이과잖아. 근데 여기 보면 생활과 인류가 또 있네. 이 생명공학과 관련해서 그 생명윤리가 특히 요즘 과학이 더 발달된 시대에 더 강조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도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하면 좋다라는 거야. 이걸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 출처는 여기 써놨지만 그 충남교육청에서 이제 개발한 자료야. 그걸 기반으로 이제 너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과니까 이과만 듣는 게 아니야. 이 진로와 관련된 문과 과목도 같이 있는 거야. 이게 바뀌었다는 거야. 산업공학과 수학이 중요하네. 나머지는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부터 경제가 있네. 경제라는 정보. 기존에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산업공학을 전공하다 보면 경제적인 요소도 알아야 되고 정보 요소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듣고 온 학생은 더 좋은 거야. 전공 적합성에서 플러스 점수 받겠지. 조경학과, 이거 이제 나무 이제 꾸미는 그런 조경학과잖아. 자, 여기를 보면 사회문화, 세계지리, 경제를 이제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 사회의 문화를 알아야 그 사회 문화에 맞게 조경을 하고 세계 지리를 고려해서 그 나라의 경제 등을 고려해서 이제 조경을 실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계학과,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겠지요. 근데 여기 보면 수학 과제 탐구라는 게 있네. 이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잖아. 보통 안 들어. 근데 이 통계학과에서는 이게 있으면 좋다고 하네. 경제 수학도 그렇고. 왜? 수학을 가지고, 즉 통계학과는 수학을 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을 응용하는 거잖아. 수학 응용학과라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응용해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수학의 과제를 어떻게 탐구하는가, 이게 통계학과와 연관이 됐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이과 과목, 이과 같은데 사회문화가 있고 정치하고 있고 경제가 있는 거야. 사실 통계학과는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것과 플러스해서 사회적인 요소가 합쳐진 학문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들어주면 좋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얘는 정말 꿈이 통계학과인가. 그래서 통계학과가 되기 위해서, 즉 통계학과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학생이 들은 과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야. 의예과, 자, 이과 최고봉이지. 하나라도 틀리면 가기 힘든. 근데 여기서 보면 무조건 이과라고만 알고 있지만 정치학원, 사회문화, 생윤, 윤리사상 이런 것도 강조가 되는 거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학생이 문화상품권을, 그래서 단순히 이과와 관련된 과라고 해서 이과만 듣는 게 아니라 그 학과에 필요한 과목들을 들어줘야 된다는 거. 신문방송학과, 여기도 이제 사회문화, 정치학원, 경제까지 있는데 윤리사상, 고전과일이라는 진로 선택 과목도 이제 제시하고 있네. 그리고
수원 수특. 자, 그 다음에 경영학과. 여기 보면 이제 미적분 기하가 있어. 경영학과는 보통 문과 아닌가요? 그치. 근데 이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미적분이랑 기하를 이제 기하 요거를 이제 적용해야 되는 학년이 이제 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만약에 이거를 배운 학생은 잘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미적분과 기하도 경영학과에서는 요구되는 진로 관련 과목이다라는 거야. 보건행정학과 여기 이제 물리학 원투, 생명과학 원투가 필요하지. 왜냐면 이제 보건 관련된 과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고교 블렌드로 깜깜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얘가 어디 고등학교에서 왔는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는 고등학교 정보가 나오니까 예를 들면 얘는 1등급이야. 근데 일반 고등학교인데 얘는 4등급인데 과학고야. 그러면 과학고 4등급이랑 일반계 고등학교 1등급 과연 누가 높을까? 이런 걸 고려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름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등급만 나와.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그 등급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생은 보통 그냥 남들 듣는 거 듣잖아. 자, 그러니까 얘 듣는 거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그냥 듣는 거 들었네. 일반계 고등학교인가 보다. 근데 얘는 등급이 2네? 근데 얘는 등급이 4등급인데 과학 관련된 과목을 엄청 많이 들은 거야. 그러면 얘는 과학고등학교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진로와 관련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다르게 평가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로 깜깜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을 더욱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로 고등학교 정보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과목, 즉 여러분들의 교육 과정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능력, 이것을 과목 선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특색 있는 나만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로와 관련된 열정과 의지를 나타내자. 그러면 그것을 대학에서는 좋게 평가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잘 선택하자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선택형 교육과정의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1에서 고2 넘어가거나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어떻게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걸 통해서 많이 이해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